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네. 제 영상을요, 많이는 안 보시잖아요. 제 지인들만 보거든요. 근데 지인들이 최근에 연락해가지고, 야, 미아야, 오랜만에 영상 올렸더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근데 꼭 끝에 뭐,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1년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뜨끔한 거 있죠. 사실은, 이번에도 한 6개월은 지나야 영상 킬래나? 그럴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냥 생각난 김에 그냥 하기로 했던 말 그냥 어차피 두서없이 떠드는 거 영상 키자 해서 영상을 켰고요. 우리가 그 로드맵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건 했으면 좋을 걸, 요렇게 했으면 좋을 걸 하는 것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만약에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이 영상을 봤다. 그러면 진짜 꿀팁이 될 겁니다. 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태교할 때 우리가 책 읽어주는 거 최고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쁜 그림책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뱃속의 아이에게 태명 불러주면서 이야기하듯이 낭랑한 목소리로 낭독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거 본인이 훈련하는 거예요. 태아에게 들려주면서 엄마 목소리는 이렇게 아름답단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단다 하면서 들려주면서 읽어보시는 거죠. 읽으면서 나의 스피치 연습이 좀 되거든요. 이 낭독을 통해서. 그래서 발음 교정도 조금 하시고 목소리 성량도 좀 만드시고 하면서 겸사겸사. 저는 겸사겸사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겸사겸사 일석삼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 태교를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독서 지도에 시동을 거는 거죠. 그렇게 읽어주고요. 아이가 이제 우리가 좀 임신 기간이 10달 동안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게 그림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될 겁니다. 네. 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문화센터에 가시면 태교 문화센터에도 분명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걸 못했어요. 진짜 첫 아이라서 저는 그럼 뭐 했냐면 요가 댄스 했어요. 그래서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가 지금 태어나고 나서 50일 때부터 제가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줬거든요. 그런데 태교를 요가 댄스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조금 또 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따뜻하고 속 깊고 정말 말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우리 아들이 정말 음악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뱃속에 있을 때 태교로 낭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태교를 통해서 들려주시기 시작하면서 나의 발성 연습, 낭독 연습도 하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요, 뭐 전집 막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요렇게 예쁜 그림책 있잖아요. 그림책 중에서도 명품 그림책들이 있어요. 그 그림책을 딱 사가지고 소장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그랬을 때 아이가 기어다니고 말을 하고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을 수 있을 때쯤에 우리가 태교 때 읽어줬던 그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거죠.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다. 나 진짜 T 아니고 이럴 때는 F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특히 나만은 요런 느낌으로 좀 키워주시면 진짜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물론 신랑도 멋진 분이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상형들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은 내 아들을 좀 뭔가 내가 이렇게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가깝게 많은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드럽고 다정한 남자를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며느리만 좋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아이가 뭐 무릎에 이렇게 목 가누고 앉을 수 있을 때부터 그냥 책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감정도 좀 넣어보시고 하면서 좀 실감나게 읽기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저는 애기 엄마들 중에서 실감나게 책 못 읽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요런 딱 기본 장착을 하시고 아이가 3살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살림과 육아에 조금 노하우가 붙으면서 뭔가 시간이 생기잖아요. 뭐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거 하시는 겁니다. 자격증 공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머리가 굳어 있었기 때문에 힘드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어서면 잊어버리고 막 이런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네, 공부하는 모습, 엄마가 또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아이는 기어다니면서 볼 겁니다. 네, 걸음마 하면서 보고. 자,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깨 있을 그 단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고요. 자격증 시험이다 생각하고 막 하면 힘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료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우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료까지 딱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두고 그걸 또 배우면서 내가 좀 연계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남는 거 뭐합니까? 조금의 투자로 네, 배우시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서 아이랑 좋은 시간을 또 쌓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돈 못 벌죠. 당연히 돈은 못 벌죠. 자격증도 아직 안 생겼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전업주부죠.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업주부가 대단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맡긴다 생각을 하세요. 이 사고의 전환. 얘를 맡기면 얼마지? 요렇게 또 좀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얘를 또 이 어린아이를 그림책 읽어주는 선생님 붙이면 얼마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맞벌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를 충실하게 하는 그 기간 동안 또 양육과 그쵸?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기간은 맞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업 맞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시면 이게 당장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극성이다, 쓸데없다, 막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우리들은 그냥 가볍게 무시해 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그거를 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순간 좋은 건 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당신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무시하는 이런 태도 중요하다. 꼭 명심을 하세요.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전업을 고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뭐 영재 교육이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게 좀 와전돼가지고 모든 건 책으로 막 해서 또 여기에 엄청나게 또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육은 없어요. 거기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아이가 4살, 5살까지도 뭐 4살이었을 때 시작해도 좋고 5살이었을 때 시작해도 좋아요. 그 4살 이후로는 언제든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또 따라주지 않는다면 수료까지 그냥 다 들었다. 완강하고 내가 충분히 그래도 공부해봤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공부해봤다. 요 수준이 되면 이제 5세부터는 독서 지도를 내 아이를 대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책 읽어줬죠. 우리 벌써 목소리 발성 딱 준비돼 있잖아요. 책 가지고 오면 실감나게 읽어주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춤추고 또 스케치로 독후 활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뇌가 좋아지는 게 뭐 다른 막 이렇게 물감, 뭐 퍼포먼스 이런 것도 물론 이거 뭐 그거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이 손가락 사용하는 데 있어서 스케치 내가 책 안에 있는 것을 머릿속에 가져왔는데 이것을 형상화해내는 그런 작업 완전 따봉이잖아요. 이런 작업들로 독후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해주시는 거죠. 완벽하게. 물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거 극성이다. 5세부터 독서 지도를 시킨다 막 이러는데 그냥 가볍게 무시하세요. 네.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꿋꿋하게 버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받고 있으면 또 주변에 네, 아시잖아요. 친한 엄마들이나 또 우리 아이도 시키고 싶은 또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책 읽어주는 거 시간 없어서 못 하시는 아주 가슴 아픈 상황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보듬으면서 팀을 만드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용돈벌이를 조금씩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요즘에는 모든 업체들이 교사용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거대로만 하셔도
평타는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독서 지도계에서는 아이를 두신 선생님한테 적합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이를 이해하고 또 양육해 본 사람이 이 시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쭉 독서 지도를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엄마 말을 들을 거예요. 남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여아들은 뭐 끝까지 듣고요. 그랬을 때 그때쯤 이제 논리적인 어떤 말하기, 제가 이제 디베이트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 디베이트는 이런 독서 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서 디베이트를 전 그냥 디베이트 자격증만 따가지고 독서 디베이트를 하시겠다는 분들 보면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이 독서 지도라는 탄탄한 경력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독서 디베이트를 한다? 글쎄요. 그것도 자격증 과정만 어디 협회에서 따서? 제가 학부모라면 그런 사람한테 아이를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주부로서 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았다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때쯤에 디베이트 과정을 또 시작을 하시는 거죠. 디베이트 과정을 시작해서 우리 독서지도 과정에다 디베이트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내 아이를 먼저 중심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나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제가 토론연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 필독도서 읽기 운동, 네, 그 전국 청소년 대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기획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내 자식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내 자식이 입론서에서 떨어지는 그런 대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누구든 그 무대에 서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탄생한 게 무조건 찬성해서 한번, 반대해서 한번 경험을 중요시하는, 또 경험이 강점인 그런 대회가 탄생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요, 이 독서지도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시면서, 내 아이에게 적용을 했을 때 계속 개발하시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학부모들이 저기 자기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보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주의자, 그러니까 개인의 중요성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개인을 존중할 줄 알아요. 얼마나 그 개인의 가치가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아이에게 충실했던 그 엄마는 남의 아이를 죽이고 내 아이를 뭘 살리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보다는 다 같이, 또 이런 선생의 입장에 서보면 다 같은 아이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과목과 다르게 우린 독서 지도잖아요. 진짜 주옥 같은 글들과 이야기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이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물론 있지만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루머는 또, 근데 이런 건 가볍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시고 근거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어떤 싹을 잘라주셔야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중학생까지 키우셨다. 이제 그때부터는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업으로 끝까지 내 아이가 이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업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남의 아이에게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으로 아마 자리 잡혀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쭉 계속 하실 것이냐, 아니면 저처럼 말 안 듣는 아들 이제 내보내고 하고 있던 친구들 다 이제 마무리 책임을 지고 나서는 저는 그냥 아예 외부 강의로 싹 돌려버렸어요. 제 영상 중에 몇 개 있는데 진짜 그 못생긴 얼굴들이 들면서 막 이제 이 일을 때려쳐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진상을 보면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해 왔구나, 나이를 먹어 왔구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저는 뭐 그냥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영상 이후에 뭐 몇 년 후에 또 1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뭐 아무 때나 자주
영상을 킬 예정이에요. 뭐 제가 뭐 이거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설거지 하실 때 아니면 뭐 빨래 계실 때 그냥 틀어놓고 15분 넘어가는 영상은 저는 그렇게 듣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스킵해가면서 듣거나 아니면 1.5배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1.5배속 듣기. 이거 또 할 얘기가 또 생겨버렸네. 1.5배속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요약을 하자면요. 태교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가 3살이 됐으면 시작을 하세요. 자격증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수업은 한 아이가 5세 정도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형식을 갖추는 수업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이제 디베이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좀 하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돼서 아니면 고2부로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는 외부 강사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샵을 내시거나 뭐 학원을 내시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수익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사실 어떤 업체를 끼고 하실 때는 수수료를 다 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3,400만 원은 한우리 할 때 아마 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에게 좀 집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독서지도가 필요한 그 시기는 초등학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집중하셔가지고 땡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요.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내가 값을 부르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미래를 응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드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기타 뭐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가 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속했던 대로 다음에 왜 1.5배속으로 들어야 하는지 그거 짧게나마 나중에 찍어보겠습니다. 네.